혁신이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네요, 교수님. 뭐 존재감이 있나요 지금? 예. 별 의미가 없어요 혁신이라는 게. 그래서 기껏 한 얘기가 뭡니까?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 검찰 탄압 국면으로 봐요. 이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 두 번째 예. 안을 냈는데 김홍고를 복당시켰네. 뭐 자기들 부패해서 걸리면 다 검찰 탓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한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까보니까 완전 개차반이네. 혁신은 불가능한 거야. 어떤 혁신 하나를 내봤자 이 두 가지가 본질이잖아요. 사실 혁신이라는 건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좌천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50만 돌파 정말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흔들리는 김은경 혁신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긴 한데 혁신이가 위원장으로 막 이렇게 파동을 초래하면서 이래경 또 김은경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혁신이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네요, 교수님. 뭐 존재감이 있나요 지금? 예. 별 의미가 없어요 혁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내놨잖아요. 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기껏 한 얘기가 뭡니까?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방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재명 방탄은 그렇게 됐고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럼 그다음에 뭐 부결을 갖다가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 부결시켰잖아요. 동의안 부결을 시켰잖아요. 방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에서 거부한 거예요, 그 안을. 그 사실상 당에서 거부했고 친명들은 사실은 속내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국면을 갖다가 검찰 탄압 국면으로 봐요. 이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죄고 김남국도 무죄고 다 무죄인데 저놈들이 검찰 권력이 우리를 갖다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노영민도 그렇고 누구지? 그 돈 받은 사람 뭐 등등. 그 요번에 그 정의당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나갔죠. 예. 이 사람들 참여계 사람들이 새로운 진보인가요? 네, 새로운 진보가 옛날에 이게 유시민 계열이에요. 참여계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불체포 특권 이걸 왜 포기하느냐. 지금 검찰 국면인데 검찰 독재 국면인데 이걸 포기한다면 우리의 무게를 내려놓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민주당의 다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혁신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안 받기도 뭐하고라고 하니까 그냥 기껏 받는다라는 게 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 이거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사실상 그 혁신위 안을 갖다가 언뜻 보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받은 거죠. 거부한 거고요. 두 번째 낸 게 바로 뭡니까? 탈당.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 두 번째 예. 안을 냈는데 김홍고를 복당시켰네. 김홍고리가 부동산 문제 가지고 탈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다시 복당시켰다? 그러니까 그 꼼수 탈당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김홍고를 받아들여서 복당을 시켜놓는 거는 도대체 뭐야 이거? 그 전에 민영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영배는 그 전에 그 혁신이 이전이었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뭐 혁신위의 안을 갖다 받을 의사도 없다라는 거고 사실 이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왜냐 민주당의 가장 큰 본질이 뭐랍니까? 위기의 본질은 이낙연 씨가 다 씹었잖아요. 찝었어요. 두 개입니다. 도덕성. 도덕성이 망가졌다. 뭐 자기들이 부패해서 걸리면 다 검찰 탓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다 뒤집었어요. 이른바 내로남불한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거고 국민들이 거기 절망한 거잖아요. 아니 자네들이 한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까보니까 완전 개차반이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차반이다라면 창피해할 줄도 모르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네. 오히려 방방 뜨면서 검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네. 여기서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거든요. 그 문제. 두 번째가 바로 당내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당내 민주주의가 망가졌다고 이낙연 씨가. 그게 강성 개딸들 뭐 제명이네 마을 애들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쳐내지 않는 한은 혁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혁신 하나를 내봤자 이 두 가지가 본질이잖아요. 민주당 위기의 본질인데 문제는 뭐 이걸 쳐낼 수가 없는 게 이 두 문제 모두 다 누가 걸려 있냐? 이재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 나는 포기합니다. 나 같은 깨끗한 정치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재판이 몇 건이 걸려 있습니까? 이런데도 좀 부끄러운지 모르고 대표직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이 사람 남겨놓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당내 민주주의 강성 개딸들하고 재명인의 마을들 이걸 갖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란 말이죠. 이들을 자기 존속의 기반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들이 없으면 사실 이재명 체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위기의 체제의 본질은 바로 이재명이 그 대표에 있다라는,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건 가만 놔둔 채 무슨 혁신안을 내봤자 그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2개 냈는데 둘 다 불발됐죠? 뭐 내놓을 거야? 여러 가지 제도적 혁신안들은 그 전에 그 혁신위에서 수없이 냈던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아마 책으로 한 권 분량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또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조국 김상곤 혁신위 때 그들이 당원해가지고 기소되면은 출당시킨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당원 다 자기들이 다 고쳐놓은 거 아니야. 그때 그 혁신위에서 냈던 혁신안들 다 무력화시켰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또 무슨 안을 더 내. 설사 낸들 지들이 결국은 필요해서 다 무력화시킬 건데 라고 하니까 사실 혁신이라는 건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좌천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혁신이도 기대만큼 기대도 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아무도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예. 자, 그다음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교수님, 예. 어떻게 해야 진심을 전할까? 이건 뭡니까? 본인이 다 사실이고 본인이 명백한 진심인데 이걸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토로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금의 민감한 사안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나름대로는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본 거예요. 그럼 예. 검찰 수사를 딱 보니까 사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의심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근거 없는 걸로 드러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들어와서 저쪽에서 현금화돼서 빠져나가면 정치자금하고 연결되는 이런 예.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 또 애매모호했던 게, 이게 보통 이제 고점에서 팔잖아요. 예. 근데 때로는 막 저점에서 판 것도 막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에서 혐의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비슷한 지갑이 10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예. 이런 부분들 하나에 좀 혐의가 남은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봐라, 검찰에서 못 잡아내지 않았느냐? 나는 무고하다.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정치 활동을 갖다 재개하기 위해서 슬슬 뭘 던지는 겁니까? 신호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도 당연히 출마를 하고 정치 본인의 영향력, 정치 평가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렇죠. 근데 아마 움직임이다.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아직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뭐가 있어요?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온갖 코스프레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허위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돈을 가진 사람이 무슨 서민 흉내를 냈다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 회기 중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다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2030과 같은 그 민주당이 그 타겟층으로 삼고 있는 그 집권이나 아니면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 그 층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복당시키거나 아니면 공천을 주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그럴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큰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예. 봐라,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튀어나오겠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면서 그런 조짐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검찰 수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김남국 의원 입장인데, 발언인데,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를 받겠다. 그냥 검찰 수사를 당당하게 받겠다가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 뭔가를 꼭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못 시켜줘서 너무 안타깝다.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거 공개만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계속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김남국 카드는 이미 이제 건너간 카드다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버리는 카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